네, 한 주의 마지막인 매주 금요일 영화 속 과학을 찾아보는 사이언스 레드카펫 시간입니다. 양혜영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. 어서 오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영화 보기 좋은 계절입니다. 네. 오늘 어떤 영화 준비하셨나요? 네, 이번 주는 다시 영화로 준비를 했는데요. 고스트버스터즈의 이 네 번째 시리즈인 고스트버스터즈 오싹한 뉴욕 이 영화를 준비했습니다. 고스트버스터즈 사실 되게 익숙한 제목이잖아요. 그렇죠. 저는 뭐 80년대에 보지는 못했지만 이게 그러면은 어느새 네 번째 시리즈입니다. 정말 오랜만에 돌아온 고스트버스터즈네요. 어떤 내용인지 소개해 주시죠. 네, 우선 이 영화의 주인공을 먼저 살펴보면 지난 2021년 32년 만에 속편 개봉으로 아주 화제를 모았던 고스트버스터즈 라이즈에 등장했던 이 스팬클러 가족과 그루버슨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. 네. 이들은 이전 전편 영화에서 처음 고스트버스터즈로 활동하게 되는 게 시작이 되고 이번에는 뉴욕으로 이사를 와서 본격적인 고스트버스터즈 활동을 이어가는 장면으로 시작이 되는데요. 이 고스트버스터즈의 활동을 탐탁치 않아 했던 이 뉴욕 시장이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이 막내딸의 활동을 금지시키게 되고요. 여기에 그동안 잡아서 유령들을 보관을 해놨던 이 격리 유닛이 얼어붙는 등의 이상한 일이 발생하고 또 모든 것을 얼려버리는 고대 악령까지 깨어나게 되면서 뉴욕시가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. 영화는 이 고스트버스터즈로 거듭나는 스팬클러 가족의 이야기와 함께 강력한 적에 맞서기 위해서 지금 현재의 고스트버스터즈 활동 멤버들뿐만 아니라 원년 멤버까지 총출동해서 유령을 소탕하는 과정을 그렸습니다. 네, 반가운 얼굴들도 제법 보일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지난번에 소개해 주신 그 쿵푸 팬더도 그렇고 또 고스트버스터즈도 그렇고 많은 분들 기대하는 그 범죄도시까지 모두 다 네 번째 시리즈가 네. 극장에 돌아오고 있는데요. 맞아요. 이 시리즈 영화들이 어느 정도 흥행을 담보할 수 있기도 하지만 사실 예전에 비해서 재미가 떨어지면 오히려 좀 발목을 잡기도 하는데 이거 어떠셨나요? 네, 아마 80년대에 이 고스트버스터즈 시리즈를 봤던 관객이라면 당연히 추억도 회상할 수 있고 재밌게 보실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처음 보는 관객에게는 사실 그렇게 매력적으로 영화가 보여지진 않았거든요. 우선 이야기 안에, 그러니까 영화 안에 하려는 이야기를 너무 많이 넣다 보니까 이야기 구조가 좀 단순하게 그냥 나열되는 식으로 좀 전개가 됐고요. 또 지금의 고스트버스터즈부터 원년 멤버인 이제 고스트버스터즈까지 모두 다 등장을 하다 보니까 영화의 주인공이 누구인지 어디에 집중을 해야 되는지 좀 어려웠습니다. 또 새로운 유령, 과거 유령 모두 등장을 하는데 이게 아는 사람은 뭐 반갑지만 또 처음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저 유령은 왜 등장하지? 이런 이제 좀 의문이 좀 남기도 네, 했고요. 그렇겠네요. 네. 또 유령을 잡는 과정에서 이 고스트버스터즈 특유의 리듬감이나 코믹함이 원래 굉장히 특징인데 이런 매력이 좀 잘 드러나지 않아서 아쉬움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. 네, 여러모로 좀 아쉬움이 많은 네. 그런 영화네요, 이번에는. 그래도 이 고스트버스터즈 시리즈는 이제 유령을 과학기술로 잡는다는 설정과 함께하는 영화인데요. 네. 사실 유령을 과학기술로 잡는다는 게 앞뒤가 좀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저희가 여기서 유령 얘기를 하기에는 조금 힘들겠죠. 그렇죠. 네. 사실 이게 과학적인 사실하고는 거리가 좀 네, 멀기는 네. 하잖아요. 그런데 이제 과학계 안에서도 유령과 비슷하게 흔적도 없고 우리 몸을 통과하는 것은 물론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검출기를 통과하는 유령 입자가 존재합니다. 네. 그래서 이 유령 입자를 찾기 위해서 과학자들이 마치 고스트버스터즈처럼 이 다양한 실험을 통해서 안 보이는 유령 입자를 찾아내고 관측하는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. 네, 안 보이는 유령 입자라고 하니까 너무 신기한데요. 어떤 걸 말하는 건가요? 네, 우선 이 우주를 이루는 수많은 기본 입자 중에 중성미자라는 게 있습니다. 이 중성미자는 고에너지 입자인 우주선이 원자랑 충돌할 때 만들어지는 건데요. 전하를 띠지도 않아서 전자기파로 알 수가 없고 또 질량이 아주 작기 때문에 대부분의 물질과 반응하거나 부딪히지 않고 그대로 통과해 버립니다. 지금 우리가 녹화를 하고 방송을 하고 네. 있는 이 순간에도 우주에서 이 중성미자가 쏟아져서 들어오는데 손톱만한 크기 면적에 1초에 700억 개 정도가 통과하는데 우리는 네. 뭐 전혀 느끼지 못하고 그렇죠. 살고 있잖아요. 네. 그래서 존재한다는 거는 알지만 관측하는 게 쉽지 않다. 그래서 이 중성미자를 유령입자라는 별명으로 붙여서 불렀습니다. 네, 그러니까 이 유령 입자, 중성미자를 검출하기 위해서 과학자들이 노력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사실 존재하는지도 믿기가 힘든 이 반응하지도 않고 그대로 통과하는 유령 입자, 이거 어떻게 검출하는 건가요? 네, 그래서 이게 이제 과학자들이 굉장히 이제 미스테리로 남아 있었던 부분인데 1946년 미국의 물리학자인 프레데릭 라이너스가 이 중성미자만이 남기는 흔적을 발견을 했습니다. 네.
네. 네, 이 라이너스가 제안했던 방법을 살펴보면 중성미자는 양성자와 반응을 하면 중성자랑 양전자를 만든다는 점을 이용을 해서 간접적으로 검출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을 해낸 건데요. 양전자는 원래 전자랑 만나면 빛의 알갱이라고 부르는 광자라는 거를 만들어내거든요. 그러니까 만약 양성자랑 전자만 있는 아주 깜깜한 곳에서 아무것도 반응이 없는데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빛 한 줄기가 팍 하고 튀어나오면 이거는 중성미자가 양성자랑 반응을 했기 때문이다. 네. 고로 중성자가 간접적으로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. 이렇게 보는 겁니다. 정말 이 유령 입자라는 별명이 딱 맞네요. 흔적을 남기는데 그렇다면 고스트버스터즈 영화처럼 과학자들도 이 유령 입자 실제로 잡아내는 데 성공했는지 궁금합니다. 네, 그렇습니다. 잡아내는데 성공을 했는데요. 이 남극 아문젠 스콧 기지에는 아이스 큐브 중성미자 관측소라는 게 있습니다. 네. 현재 이 과학자들이 남극 지하 1세제곱킬로미터 부피에다가 그 부피의 얼음에다가 광 센서를 한 5천여 개를 심었습니다. 네. 그리고 중성미자가 한 100만 개 중에 하나꼴로 아주 드물게 얼음 속에 있는 물 분자 내에 수소나 산소, 원자, 핵이나 전자랑 부딪혔을 때 빛을 아주 가끔씩 내는데 그 흔적을 찾아내는 실험을 해온 건데요. 아이스 큐브는 그동안 이 지구에서 37억 광년 떨어진 이 블랙홀에서 온 중성미자를 찾은 바 있고요. 또 4,700만 광년 떨어져 있는 고래자리 A 은하에서 날아온 중성미자도 발견한 바 있습니다. 그리고 지난해에는 처음으로 지금 이 현재 태양계와 지구가 속해 있는 우리 은하에서 나온 중성미자를 포착하는 데도 성공을 했는데요. 이 중성미자를 이용해서 처음으로 우리 은하를 촬영하는 것까지도 성공을 했습니다. 네. 연구진은 이번 연구 결과의 의미에 대해서 빛이나 전파, X선, 감마선, 또 중력파 등의 에서 이제 우리가 은하를 촬영하는 거는 여러 번 해봤지만 이번에는 이제 중성미자로도 우주를 관측하고 연구할 수 있는 것을 이번 연구로 확인을 한 것이고 그래서 이제 중성미자 천문학이라는 새로운 이 어떤 연구 단계가 펼쳐질 네.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. 37억 광년, 4,700만 광년. 사실 짐작조차 어려운 먼 곳에서 날아온 입자도 흔적을 남긴다니까 정말 많은 생각이 듭니다. 너무 신기한 이야기였습니다. 네. 네, 고스트버스터즈 영화 소개 고맙습니다.